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네카라쿠베 당토직야. 무슨 이야기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 토스, 직방, 야놀자. 와, 이 업체 앞글자만 땄는데 네쿠라쿠베 당토직야. 이거 다들 지난해만 해도 애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이 개발자 뽑기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인기가 있다라면서 나온 이야기였죠. 이 고액 연봉에 신도 부러워할 만한 복지 혜택을 앞세워 개발자들을 이 업체들이 다 휩쓸어 가니 개발자 씨가 말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이 공대생들뿐만 아니라 문과생, 이PD, 박PD 같은 이런 문과생들도 이들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서둘러 코딩 교육을 받는 그런 분들도 꽤 계셨고요. 합격 노하우 이거 전수받기 위해서 정신없었던 분들도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맘시생이라는 신조 혹시 아시나요? 맘시생. 이것도 고시와 관련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육아, 살림과 공무원 시험을 병행하는 엄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뭐 출산, 육아 뭐 이런 걸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구직 활동 중에 뭐 출산, 육아가 있었으면 뭐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여성분들이 공무원이나 임용고시에 도전한다는 거죠. 특히 한동안 경력이 단절된 그런 여성인 경우 민간 기업에 다시 취업하기는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때 경력보다는 그냥 시험 점수 이걸로 뽑는, 그나마 공정하게 뽑는 이런 공무원, 이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맘시생이다 이런 신조어도 생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고 있대요. 왜냐면요, 네카라쿠베 당토직야, 이 아이돌 해체되는 것처럼 해체되고 있대요. 그리고 맘시생도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급변한 게 겨우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자리 시장이 요동치면서 구직자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추적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어제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당당히 네카라쿠베 당토직야의 한 축을 담당했던 뭐 거의 센터급이었죠. 이 카카오, 이 구직자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런 회사 아닙니까? 뭐 알려지기로는 1인당 평균 급여가 8,900만 원. 근데 이게 스톡옵션 행사 차익은 제외하고 상당히 많이 받죠. 업계 최고 수준 연봉 아닙니까? 게다가 뭐 박 PD도 많이 가보셨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사무공간 너무나 훌륭하죠. 특히 구내 식당 가면 와, 이거 호텔밥 칠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안에 운동시설, 또 병원, 이런 여러 가지 직원들 위한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꿈의 직장이다라고 불리기까지 했었죠. 특히나 이 카카오는요, 한때 연간 3자릿수,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신규 채용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직자들, 나 카카오 가야지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소식이 뭐냐? 카카오가요, 요즘 실적이 좀 안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설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채용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이던 경력 채용을 갑자기 중단하게 버리겠대요. 네. 이달 중순 경력 개발자 수시 채용 절차를 준비하던 지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죄송합니다, 다 탈락이에요,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채용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통보를 한 게 아니라 앞서 얘기처럼요, 일부 지원자는 벌써 서류 전형 통과했대요. 코딩 테스트 이것도 통과했대요. 이제 면접만 남았어. 야, 나 면접만 통과하면 바로 카카오 출근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탈락,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IMF 때 이런 일들이 꽤 있었잖아요. 면접까지 다 해서 언제 출근하냐 요것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신입직들이 갑자기 탈락 통보받고 이 울던 이런 다큐멘터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는요, 현재 채용 페이지에는 데이터 센터 운영, 엔지니어, 뭐 이런 총 25개 직군의 모집 안내가 아직도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얘기처럼 탈락 통보를 했잖아요.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렇게 해명해요. 중단했던 채용을 언제 재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채용이 다시 진행될 경우 후보자들에게 안내 및 채용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죠. 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IT 업체가 아예 처음부터 뽑지 않았다면 모를까 채용 과정 중에 이렇게 중단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이거 인건비 아껴서 SM엔터 주식 사려는 모양이죠? 뭐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인건비 부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예정된 수순이다라는 업계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앞서 얘기처럼 네카라 쿠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개발자들 싹쓸이해 갔잖아요. 그때 뽑아놓은 인원들의 인건비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카카오는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7조 1,071억 원. 역대 최대를 기록했대요. 근데 영업이익은 5,805억 원. 뭐 적진 않지만 전년보다 2.4%가 줄었다고 합니다. 왜 줄었느냐? 가장 큰 이유가 전년 대비 인건비가 19%나 증가했대요. 이게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뽑던 인원들도 탈락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카카오만의 일일까? 그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갑퇴. 갑자기 퇴사인가요? 맞습니다. 이 IT 업계에는 이 갑퇴란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대요. IT 업계 코로나 기간 동안 재택근무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재택근무를 없앴는데 이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퇴사하라 라고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퇴야 갑퇴. 이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이 쿠키런이라는 게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 어르신들 많이 하잖아요. 이 모바일 게임인데 이걸로 유명한 데브 시스터즈 여기가요. 지난달 말에 황당한 결정을 했어요. 인력을 재배치한다며 40여 명의 개발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는데요.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뭐 미국 같은 데는 있긴 하죠. 바로 유업 파이어 하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고 통보를 하더라도 정리할 시간 주잖아요. 네.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주지 않나요? 근데 데브 시스터즈는 이 미국 방식이에요. 바로 해고 통보하고 그날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당일 해고 뭐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아이고 해고한 건 아니에요 라고 해명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담당 직원들에게는 일괄 유급 휴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유급 휴가 조치 받은 직원들은 권고사직 종용당하고 있다.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데브 시스터즈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와, 여기가요. 한때 잘 나갔거든요. 근데 지난해 2분기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나온 자료를 보면 2분기, 3분기 22억 그리고 38억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적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브 시스터즈의 당일 해고 예정된 수순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고도요. 알게 모르게 많은 게임 업체들 그리고 IT 업체들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앞서처럼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선 수상한 움직임, 이게 수상하다고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 기존엔 없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근무, 특히 IT 게임 업계는 일반화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겨난 현상인데 국내 중소 IT 업체에서는요.
이 개발자를 외국인으로 주로 뽑고 있대요. 어차피 비대면이니까. 그래서 등장한 신조어도 있대요. 그게 뭐냐? 어글경. 이게 어글경이 뭐냐면요. 어쩌다 글로벌 경영이래요. 예, 글로벌 경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외국인 개발자들 뽑다 보니까 글로벌 경영이 됐다는 거죠. 아이고, 뭐 외국인 개발자 쓰면 글로벌 경영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그냥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나온 얘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얘기처럼 네카라쿠베, 당토지기아가 국내 개발자들을 휩쓸어가자 당장 개발이 필요한 중소업체들 인재를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개발자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이 스타트업과 그리고 중소 IT 업체에 외국 개발자들을 연결해주는 슈퍼코더라는 그런 스카우트 업체, 이런 업체들도 여러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상공간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신사업을 준비 중인 파울러스라는 업체, 여길 보니까요 놀랍습니다. 대표 빼고요 개발자 10명이 모두 외국인이에요. 특히 최고 기술 책임자 CTO라고 하죠. 이분은 베트남인이래요. 아니 그러면 이 CTO 정도 되면 한국 업체니까 한국에 와서 근무할까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원격으로 저희처럼 줌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상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번역 도구를 이용해서 채팅이나 이메일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과 소통을 하고 있대요. CTO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만 개발자가 있는 게 아니래요. 인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발자들도 다 자기네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100%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일이 되겠어. 그래도 얼굴 보고 일을 해야지. 그런데 파울러스 측은 한 언론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프로젝트별로 돈을 지급한대요. 일단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니 개발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진행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외국인 개발자들에게 주는 인건비, 통상 비슷한 실력의 국내 개발자보다 어이구 싼데요. 최대 절반까지 싼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중소업체들뿐만이 아니에요. 스타트업뿐만이 아니에요.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에서도요. 알게 모르게 외국인 개발자 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데 개발자 센터를 아예 만들어서 거기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거기서 가성비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들으면서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뭐냐면 업계에서는요. 앞으로 수년 내에 개발자를 포함해서 IT 일자리의 상당 부분 외국인이 대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내 빅테크 취업 준비했던 분들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요. 이 분들의 갈 자리가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심도 든다는 거예요. 카카오가 갑자기 왜 뽑던 인원을 뽑지 않을까? 외국인 개발자 쓰면 되니까 훨씬 인건비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추판을 튀겨보니까 아니면 카카오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하라고 알려줬을 수도 있겠죠. 점점 우리 개발자들이 갈 곳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곳이 이런 개발자들이 주로 활약하는 IT 게임 분야만일까요? 서울시가요. 최근에 2023년 7급에서 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공시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중요하잖아요. 올해 몇 명이나 뽑을까? 2,320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많은 건가? 봤더니만요. 이게 지난해 대비 무려 1,397명, 37.6%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은 숫자라고 합니다. 어이구. 근데 이게 서울시만일까요? 공생공사닷컴이란 곳이 있거든요. 이 공시생들이 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는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아이고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 요걸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탈탈 떨어가지고 봤더니 15,650명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난해 대비 9,679명 38.2%가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박 PD가 살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가 가장 인구가 많고 지역도 넓잖아요. 항상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해 왔거든요. 근데 경기도는요, 아예 올해 뽑는 인원은 반토막이래요. 지난해 오. 반토막. 근데요, 이게요, 이 같은 채용 규모, 국가 공무원에 비해서 감소폭이 너무나 큰 거라고 해요. 경불진에서도 예전에 얘기 드린 바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면서 개혁을 한다 하면서 공무원 적게 뽑겠다. 뭐 이 얘기 드린 기억 나실 거예요. 인사혁신처에서는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423명 줄어든 6,396명 이렇게 뽑겠다고 확정 발표했잖아요. 이 인원은 전년 대비 6.2%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포함시킬 분야가 있죠. 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근데 소방공무원, 산불이나 이런 거 계속 나고 있는데 인원을 더 줄인대잖아요. 지난해보다 2,097명을 늘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더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1,560명만 올해 채용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까지 합치게 되면 국가공무원 전체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25%가량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직이잖아요. 앞서 서울시, 경기도 같은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이것보다 더 줄어든 38.2%. 이러다 보니 이 공시생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맘시생들, 난리가 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공시생 카페는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공시페이 늘어나겠네. 믿기질 않네요. 뭐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취업과 관련한 수치는 잘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도 통계청이 고용 동향을 발표했었죠. 1월 동향. 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1만 1,000명이 앞서 얘기 들어보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늘어났다고 해요. 41만 1,000명이나 늘었네. 이 수치로 보면 나쁘지가 않죠. 특히나 문재인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21년 3월 이후 23개월 연속 증가세, 거의 2년 가까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용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일자리만큼은 선방하고 있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깜놀할 수준입니다. 일단 전 정부에서 세금 투입해서 단기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 일자리 증가 아니다. 라고 비난했던 현 정부와 여당, 여기서 내놓은 일자리 정책 어떨까요? 1월에요. 이 단기 그리고 노인 일자리 위주인 직접 일자리란 그 분야에서만 무려 66만 4천 명을 선채용했대요. 네. 올해 경기가 나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간 직접 일자리 공급 계획 104만 4천 명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에 이 연간 공급해야 될 그 일자리의 63.6%를 다 써버렸다는 거야. 나머지는 달에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직접 일자리를 일자리 증가폭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일자리는 감소해야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빼보면 15만 명이 넘게 줄어든 거예요. 네. 이 노인 단기 일자리도 역시나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줄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IT 게임 공무원 이야기를 앞서 드렸잖아요.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하면 제조업이 꼽히죠. 근데요, 1월 제조업 취업자 숫자가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3만 5천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이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있던 2021년 10월 이후, 또 처음이야. 제조업 취업자 숫자 뜯어보면 더 황당합니다. 뭐냐면요, 신기하게도요, 이 제조업에서 왜 이 분들을 더 뽑는지 뭐 다들 감은 잡으실 거예요. 60세 이상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 1,000명이나 늘어났대요. 60세 이상만. 어허. 50대부터 40대, 20대는 오히려 모두 다 감소했어요. 왜겠습니까? 제조업들이 인건비 지출 줄이기 위해 단기 노무직에만 고령자 고용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 늘어난 60세 이상 빼고요. 진짜 제조업 취업자 수 계산해 보면 12만 6천 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2만 6천 명.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고용 지표의 핵심인 제조업 취업이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런데 경불진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찾아보니까 벌써 저희가 이런 방송을 지난해 5월 23일자 했더라고요. 언론들이 극찬하는 한미 정상회담, 우리가 얻은 것이 진짜 있나? 이 편 시간 나시면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었을 때 미국에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국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경불진에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우 제발 틀리길 바란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올해 대학 입시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윤석열 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인재 15만 명을 기르겠다.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러면서 약속했던 반도체학과. 지난해만 해도 많은 언론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취업도 보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예과에 버금가는 점수를 받아야 갈 수 있다. 뭐 이런 호들갑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결과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정원도 채우지 못해서 1차도 아니고요. 2차도 아니고요. 무려 6차까지 추가 합격자를 뽑은 학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조어도 있대요. 반송. 이 반송이 뭐냐면요. 이 문송은 아시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반송은 반도체 학과라서 죄송합니다. 이거라는 아하. 거예요. 택배 반송이 아니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일자리 정책. 이거 보면 숨이 콱콱 막혀요. 지난달에 5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면서 뭐 거창해 보이는 뭐 이런 대안을 내세웠는데요. 근데 뜯어보면 핵심은 딱 이거 아닙니까? 직접 일자리 확대 대신 직업 훈련 아니면 고용 서비스 같은 민간 위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패러다임 전환이라면서 이런 대안을 내놨는데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줄이겠다는 직접 일자리를 1월에만 66만 4천 명이나 늘려놨어요. 네. 설명해버렸어요. 왜 내놓는 대책과 실제 적용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러면서 내가 집권해서 고용률 올라갔다. 취업한 사람 늘어났다. 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선 또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대요. 누칼협. 이거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이게 좀 험악한 신조어이긴 한데 누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냐? 이거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러라고 협박이라도 했냐? 라는 자조적인 냉소라는 거예요. 칼 안 들고는 협박 못 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젊은 층 사이에서 헬조선 다음으로 이 누칼협, 이 신조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지난해 말 돌아가신 조세희 작가. 다들 기억나시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쓰신 분이잖아요. 네. 이 조세희 작가가 이런 이야기도 남겼다고 합니다. 냉소주의는 우리의 적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 조세희 작가가 한 것처럼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 냉소주의로 흐르는 거를 어쩔 순 없다곤 하더라도 투표는 잘하면서 냉소주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경불진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이 조세희 작가의 말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냉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노력 각 분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부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